우린 지금까지 페르마 정리를 직접 증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페르마 정리는 P면 Q이다라는 정리이지 Q면 P이다도 성립하는 그런 정리가 아닙니다. 즉 한쪽으로만 가는 정리예요. 자, 다시 한번 그 가정과 결론 부분을 살펴볼까요? 함수 fx가 x = c에서 극대값이나 또는 극소값을 갖고 x = c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라는 것이 페르마 정리의 뜻입니다. 이 정리는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교재 예제 5번을 통해서 fx = x의 3승인 예문을 통해서 페르마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즉 페르마 정리에서 앞에서 우리가 극대나 또는 극소를 갖고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이것이 페르마 정리였는데 만약에 그 점에 어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었다고 했을 때 그 점이 바로 극대나 극소라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x의 3승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3승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함수는 전 실수 범위에서 다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점에서도 물론 미분이 가능하지요. 그 f'0가 존재합니다. 그 f'0가 존재하고 그 값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f'이 존재하고 f'이 0이라는 조건, 요거하고 요게 만족된 것처럼 보여서 혹시나 이 극대나 또는 극소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원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조사했을 때 원점에서 함수값이 가장 크지도 않고 가장 작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원점은 이런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 할지라도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극대나 극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마 정리에서는요, 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 즉 f'C가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즉 극대나 또는 극소를 갖고 있을지라도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음 같은 예제 6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x의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에서 당연히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정의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앞에서 배웠거든요. x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뾰족한 첨점이 생겼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비록 극소를 갖고 있을지라도 뾰족한 이 첨점에 의해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마저 나오려면은 반드시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볼까요? 이 예문하고 이 예문을 잘 관찰해 보면 어느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도 있고 어느 한 점에서 f'제로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런 점들을 이제 모아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붙여보려고 합니다.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다면 이런 점들을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어떤 x값이 있다면 그런 값을 임계수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해요. 함수 f에서 f'이 0이 되거나 아니면 f'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정역 안에 속하는 어떤 수가 있다면 그 수를 주어진 함수에 대한 임계수 크리티컬 넘버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점의 좌표를 임계점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계수라는 얘기는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임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 fx가 x의 5분의 3승 곱하기 4-x로 주어지는 이 함수의 임계수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즉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다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하나 해볼까요? 우선 우리는 이 함수를 미분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잘 보면 이거 다 같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고배하는 미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할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하니까 f'x를 구하니까 5분의 3 그리고 x의 지수에서 1 빠져나가죠. 5분의 5를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x의 5분의 3승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죠. 4-x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앞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진 식을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작죠. 이렇게 음해지수승이 있으면 그걸 작은 쪽을 묶어내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묶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내고 나서 5분의 3, 4 마이너스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x의 1승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전개하면 1승과 마이너스 5분의 2승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5분의 3승이 나옵니다. 공통항을 묶어서 표시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을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죠.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고 이제 정돈하니까 5분의 3, 4, 12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5x 마이너스 5분의 8x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3, 4, 10이고 여기는 1과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분의 3이라서 이렇게 됐고요. 요 식을 잘 보면은 5분의 4가 또 공통항이네요. 아예 5분의 4도 묶어내 볼까요? 5분의 4를 묶어냈으니까 3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돈하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자, f'이 0이 되는 값을 따지려고 할 때 이때 주의할 점은 이건 마이너스 승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심코 많은 학생들이 이게 0이 되는 값은 3분의 2거나 또는 0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분수로 다시 바꿨으면 x의 5분의 2승분의 3-2x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따라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x 이퀄 2분의 3이라는 점 한 점이고 x 이퀄 0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분수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잖아요. 자, 그래서 임계수는 앞서 얘기했죠. 미분에서 0이 되거나 f'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점은 x 이퀄 2분의 3이고 f'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찾아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점이에요. 그 점은 바로 x 이퀄 0이란 얘기예요. 근데 미분에서 0이 되는 점도 또 미분이 불가능한 점도 다 합쳐서 임계수라 얘기를 하니까 따라서 임계수는 두 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이퀄 0과 x 이퀄 2분의 3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려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앞서 다뤘던 그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2분의 3, 1.5가 되는 지점이네요. 자, 여기 1하고 5가 되는 이 중간쯤이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점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2분의 3 정도 되지요. 원점에서는 보다시피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수직접선이 생겼거든요. 앞서 끊어져 있거나 뾰족한 첨점이거나 수직접선이 생길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까 원점에서 수직접선을 가져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2분의 3에서 보다시피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임계수가 나타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페르마 정리를 임계수라는 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 f가 x 이퀄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가지게 되면 c는 분명히 함수 f의 임계수가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c가 f의 임계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의 절대값 그래프는 극소값을 가졌을 때 C 자체가 원점이 임계수가 되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가질 때 임계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같은 요거 극소죠. 위로 볼록이 되면 이거 극대가 되는데 이런 점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고 이런 점은 사실 그냥 매끄럽게 생긴 곡선이라서 미분이 가능하죠. 미분이 가능할 때 살펴보니까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제로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거나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통틀어서 임계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페르마 정리를 자연스럽게 확장 적용하면 극대나 극소를 갖게 될 때 그 점이 임계수가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최대 최소는 앞서 정의할 때 정형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정의를 잘 관찰해 본다면 정형 안에 있는 모든 x값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쉬웠지만 사실상 모든 x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임계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조사를 해볼 거예요. 양 끝점에서 일단 함수값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양 끝점에서 함수값을 구해볼 거고요. 그리고 객관 안에서 양 끝점을 제한 객관 안에서 임계수를 다 조사를 해요.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하는 점을 모두 다 조사해서 그때의 함수값을 다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 경계값하고 이미 구했던 양 경계값과 그 객관 안에 있는 그 양 끝점을 제한 객관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임계수 값을 서로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를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항상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구간법이라 불려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양 경계값을 먼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왼쪽 끝점을 대입해 볼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세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접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플러스 1입니다. 8로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8이 됐습니다. 그래서 8분의 1이군요.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2분의 1이 8분의 1이었다는 알게 됐고요. 또한 f4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4, 4, 16이고 4이니까 64가 되죠. 자, 64에 같이 되고 4, 4, 16에 3이니까 48이 됐습니다. 플러스 1이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다 계산하면 65에서 48을 빼는 거였네요. 자, 그럼 이거 다 계산하니까 17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양 경계값을 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객관 안에 있는 점에서 임계수를 모두 다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수를 조사할 거예요.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표시했던 1번과 2번은 순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양 경계값 일단 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이 0이 되는 점을 찾도록 하죠.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와 같이 되고 이 값이 0이라 놓고 풀면 3x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됐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있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임계수는 x 이퀄 0과 x 이퀄 2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 경계값에서 함수값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0일 때 함수값을 조사를 합니다.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점에서 함수값을 조사를 합니다. 2의 3승 8이고 2는 4, 3, 12 플러스 1 같이 됐습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는군요. 이제 그렇다면 경계가 되는 값하고 그 다음에 임계수에서의 함수값을 모두 다 조사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니까 이게 최대네요. 4일 때 최대값이 17이 나왔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3분이 나오는 얘가 최소가 되겠네요.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9번을 통해서 예제 8번은 다항함수였다면 예제 9번은 이제 이와 같은 초월함수, 삼각함수 사인이 들어있는 형태죠.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경계값을 조사를 해볼 것이고 또한 객관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우리가 임계수가 어떤 점에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경계값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0과 2파이를 대입할 거예요.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2파이를 대입하면은 사인 정수의 파이는 무조건 제로라서 2파이만 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분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의 덧셈 또는 뺄셈도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f'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미분하면 1이고 2 sin x 미분하니까 2 cos x 이와 같이 됐고요.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는 거군요. 그럼 이제 간단한
방정식은 간단한 삼각방정식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X축, 0, Y축,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에요. 세로 점선은 각각 2분의 파이에 대한 식 잘라놓은 것입니다. 코사인의 그래프의 경을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코사인의 Y축 대칭이에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0부터 2파이니까 여기에요. 이때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값은 반이잖아요. 여기가 1이니까 반이니까 2분의 1 그렇게 되는 값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가 3분의 8에 대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코사인 3분의 8가 2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2파이에서 3분의 8 빼면 3분의 6파에서 3분의 8을 빼면 여기가 3분의 5파이예요. 자, 그래서 F'이 여기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임계수를 찾아보니까 임계수는 X 이퀄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대최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경계값들을 아까 계산했던 것과 지금 막 구했던 임계수를 넣어서 서로 간의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는 가장 간단한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앞에 두 배가 있으니까 루트 3이 야치됐습니다. 근데 루트 3이 1.7 얼마거든요. 파이가 3.14를 3을 넣으니까는 얘가 1. 얼마고 1.7 이거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F 3분의 5파이를 계산합니다. F 3분의 5파이 그래서 3분의 X 대신에 3분의 5파이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도 또 대입을 하죠. 자, 이제 사인 3분의 5파이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인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하고 그림을 잘 보면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함수꼴로 되어 있거든요. 대칭이니까.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180도 회전시키면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3분의 파이일 때 값은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었다면은 3분의 5파일 때는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겠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야치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돼. 이 약분되니까 주어진 식은 3분의 5파이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이 양수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0, 2파이고 여기는 3분의 5파이 더하기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파이는 음수가 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최소값은 결정이 쉽게 됐네요. 최소값은 3분의 파일 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최소값에 해당됩니다. 이제 최대값은 이게 최대일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두 개 중에서 이게 어떤 게 최대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봅시다. 그래서 이 파이에서 그 다음에 이 값을 빼볼 거예요. 3분의 5파이 그리고 플러스 루트 3을 빼겠습니다. 자, 3으로 통분하면 6파이에서 파이를 빼니까는 파이예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 같이 되는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게 3분의 5파이니까 3, 2, 3, 6파이에서 5파이니까 3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 같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비슷하네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맞죠?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었으니까 이 값이 음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값이 음수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것이 음수란 얘기는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F 3분의 5파이 값을 계산한 것은 이거예요. 3분의 5파이 더하기 루트 3이었다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3분의 5파이 더하기 루트 3이었던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양 끝에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2파이가 되고 이게 더 큰 게 맞군요. 다 두 번씩 검토를 해봐도 이게 음수란 얘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음수란 얘기는 뒤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값도 구해졌네요. 이게 최대값이었군요. 자, 그래서 양 끝점에서는 최대 최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 인계수에서 각각 최소값, 최대값이 구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결정할 때 우리는 보다시피 그래프 개형을 전혀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앞서 다뤘던 이 폐 구간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임계수에서 값을 구하고 끝점에서 값을 구한 다음에 서로를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 정의할 때는 정의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학적인 문제하고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이제 계산 결과를, 책에 있는 결과를 그냥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어떤 속도가 이와 같이 주어지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가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V'이 바로 가속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0.000398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만 쓸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0.027 그리고 52 곱하기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7.19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었으니까 이와 같이 되고 이 at가 제로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at가 제로가 at 가속도의 최대 최소니까 이 at가 마치 앞에서 말했던 함수 fx라고 본다면 이걸 다시 미분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양 경계값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 a 제로 값도 구해봐야 되고 a 126 값도 구해봐야 되는데 이거 생략할게요. 즉 교재에 풀이가 있으니까요. 이거 소수점이 나와서 그냥 계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속도 자체의 최대 최소를 요구했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왜냐하면 임계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요. 그렇게 되는 t가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a에다가 요 네모값을, 이 네모값 임계수를 대입해요. 그럼 뭐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경계값하고 이 별 표시한 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응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도 이와 같은 미분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뭐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교재 4장 2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